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96쪽 아래에 보면 한번 펴볼까요? 교과서 196쪽 아래에 뭔가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 우리 독립운동의 방향은 크게 민족주의 세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주의 세력이 있죠. 맞지? 우리 표에도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주의가 언제 우리나라에 유입됐던지 기억나세요? 우리 언제였습니까? 계기는 사실 3.1운동 전 어디에서? 러시아에서 먼저 이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죠. 우리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면서 당시 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라는 사람이 식민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반포했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실제로 사회주의 쪽을 찾아서 연해주 쪽으로 갔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사회주의 세력들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지? 자, 우리 그리고 이 민족주의 세력은요, 우리 국내에서는 특히 20년대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무슨 운동을 전개해 나갔었습니까? 그렇죠. 실력 양성 운동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우리 실력 양성 운동 세 가지 기억나죠? 우리 첫 번째가 물산 장려 운동, 두 번째가 밀립대학 설립 운동, 세 번째가 문맹 퇴치 운동. 우리 이러한 운동들이 있었지. 그런데 특히 이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해서 좋게 봤다, 나쁘게 봤다? 나쁘게 봤다라고 이야기했지. 왜 나쁘게 봤는지는 알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 물산 장려 운동을 비판했던 사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때가 시기가 20년대였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 민족 분열 정책을 할 때였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야, 너희 자치권 줄게. 너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들을 막 유혹하잖아요. 당근 줄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때 여기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지. 맞아요? 여기 넘어갔던 사람들을 쌤이 몸에 좋은 거라고 했어요? 몸에 나쁜 거라고 했어요? 나쁜 거라고 했지. 좋은 거는 비타민이라고 했잖아. 안 좋은 거는 타민이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이 이야기한 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자치운동들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친일적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 김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일본의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지. 우리 그러한 사람들은 몸에 좋은 무슨 타민?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도 존재하죠. 자,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죠? 성장해서 얘들도 자기들만의 단체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거. 우리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경계되기도 한데, 우리 이 시기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뭔가 좀 색깔을 씌워서 이야기하면 그렇고, 우리 이때 만들어진 단체가 1925년 무슨 당? 공산당. 조선 공산당이 창단됩니다. 어디에 있는 공산당? 어디에 있는 공산당? 조선에 있는 공산당. 중국에 공산당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본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일본 공산당 있습니다. 유럽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공산당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공산당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공산당, 이 전국에 뿔뿔이 흩어진 이 공산당 컨트롤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러시아겠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모든 공산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 부서가 있었는데 우리 그 부서가 195쪽 날개에 보입니다. 보입니까? 예.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고민테른. 코민테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계사 하면 이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코민테른. 이 코민테른이 이런 것을 사실상 다 지도하고 있는 거죠. 조선공산당, 일본공산당 등등등등. 자, 이런 공산당은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긍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퍼지는 걸 놔둬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되지. 그래서 일본이 이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퍼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을 하나 제정했습니다. 똑같은 연도였죠. 1925년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죠. 이 치안 유지법은 천황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자본주의 요소를 부인하는 단체들은 다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때려잡는 것도 맞지만 누구도 때려잡는데 얘들도 때려잡는데 다 쓰인단 말이야. 얘들이 뭐 좀 모이면은 너 치안 유지법 위반 이렇게 하면서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악용적으로 이용됐던 게 크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 해외에서 어떠한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해외에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이었죠, 맞죠? 중국에서 1924년 뭐가 성공했대요? 제1차 국공합작이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누구와 누구가 손잡은 거였어요?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손잡은 사건이죠.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지? 자, 근데 이때 어떠한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1926년 4월 누가 돌아가셨대요. 순종. 우리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가 서거합니다. 돌아가셨다는 거지. 이때 누가 바짝 긴장했을까요? 일본이 바짝 긴장하죠. 왜요? 왕이 없으니까. 예전에 고종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고종임금이 1919년 1월에 죽죠. 여러 독살설도 막 퍼졌지만 그때 3월 달이 고종의 장례식이었고 우리 보통 그거 하잖아. 우리 돌아가시면 그 뭐라 그럽니까? 61제인가? 49제 맞지? 그런 거 하죠. 쌤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하고 나서 제사 지내잖아. 49제는 뭔지 알죠? 다시 시체로 다시 살아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또 끝나면은 몇 월입니까? 6월이지. 바짝 긴장한 겁니다. 왜? 또다시 3.1 운동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준비합니다. 우리나라 준비해요. 자, 이때 이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 이러한 사람들하고요. 여기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이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에 맞춰가지고 또다시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3.1 운동 때와 똑같아요. 얘들은 준비를 하고 얘들이 지도부죠. 맞죠? 지도부. 맞죠? 지도부는 준비를 하고 사실상 누가 움직였습니까? 학생들이 또 열심히 움직였죠. 그런데 쌤이 일본이 굉장히 견제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감시망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누가 다 체포돼 버려요? 이 지도부들이 다 일본에게 체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사라진 거지. 그래도 학생들은 꿋꿋이 자기들끼리 뭘 열었습니까? 60만세 운동을 학생들이 주축으로 해서 개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3.1 운동만큼 시너지가 컸을까 안 컸을까? 크진 않았어요. 왜? 누구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 일본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 이 60만세 운동은 중요한 의의를 두 가지 남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와 누구와 손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놨을까요? 국민당과 공산당, 국민당은 일본 거, 중국 거잖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연대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손잡을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의 위상이 너무나 커져버립니까? 누구의 역할이? 얘들 없으면 안 돼요. 얘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학생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학생애들은 일단은 대놓고 활동하면 안 되니까 일단 어떻게?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무엇을 하는 단체라고 했을까요? 독서회. 우리 학생들은 책을 읽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교에서 다 뭐가 조직됩니까? 독서회가 조직됩니다. 근데 사실 이 독서회는 무엇을 준비하는 단체?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단체였던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의의가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여기 있었던 코페른에서 이 국공합작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 생각보다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계급투쟁이라든지 자본주의를 몰아내자 이런 거 할 단계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힘이 센 민족주의자들과 연대해가지고 거기서 힘을 좀 키워라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무슨 선언이냐면 1926년 정우회 선언입니다. 자, 이 정우회 선언은 이 정우회라는 단체는 사실상 사회주의 세력에 가까운 단체입니다. 사회주의 세력에 가까운 단체인데 이 단체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누구와 연대를 주장합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대를 주장합니다. 연대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다가 시그널을 받아서 누가 응합니까? 비타민들도 거기에 응합니다. 우리 197쪽 오른쪽 아래에 정우회 선언도 있고요. 이 정우회 선언에 응해가지고 했던 게 무슨 회입니까? 조선 민흥회 보이죠? 조선 민흥회는 우리 자본주의, 민족주의자에 가까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민흥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위기가 무르익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27년 무슨 단체가 만들어진다?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과연 신간회들은 어떠한 활동을 했을까? 신간회. 자, 신간회도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지니까 우리 여성들 있죠, 여성들. 여성들도 우리도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성운동자들이, 독립운동자들이 만든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회? 군우회입니다. 이 군우회하고 신관회하고는요, 서로 무슨 단체였냐면, 우리 자매단체라고 할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체 있지. 자매단체로 불렸습니다. 군우회. 자, 그러면 신관회는 과연 어떠한 활동을 했을까? 자, 195쪽에 보니까 신관회 어떤 활동을 했답니까? 굉장히 숫자가 커졌다고 하지. 최대 4만 명에 가까운 단체로 커졌고,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 일본까지도 다녔다고 했지. 그죠? 그 다음에 순회 강연, 토론회 같은 것을 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 또 하냐면 계몽 운동합니다. 이거는 합법단체입니다. 일본의 법을 그대로 다 지킨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그래서 우리 국민 계몽 운동 지원하지 맞지? 우리 이거는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실력 양성 운동과 비슷하죠. 그죠? 이런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뭐도 비판한대요? 식민지 교육제도도 비판하죠. 식민지 교육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도 섞여 있으니까 뭐도 지원할까요? 노동자, 농민, 파업 같은 것들도 얘들이 지원해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갔다 오세요. 자, 밑에 보면은 노동, 농민 운동과 연계해서 소작쟁의, 쟁의라는 게 파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쟁의 이런 것들을 지원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무엇도 지원했답니까? 우리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합니다. 자, 이 광주 항일 학생 운동은 1929년에 발생된 사건인데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 한 페이지만 넘겨볼게요. 자, 196페이지에 보이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보입니까? 자,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학생들은 세 가지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뭘 주장했답니까? 첫 번째가 식민지 교육 철폐. 그 다음에 누구 본위로 교육해라? 일본인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한국인 본위의 교육을 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 학생회 같은 거 만드는 거지. 이런 것들을 허용해달라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 애들이 어떤 여학생을 희롱합니다. 희롱해요. 막 머리를 이제 약간 좀 우리 하이미처럼 이렇게 버스 그때 전철이죠, 전철 타고 갔는데 하이미처럼 생긴 애가 있었을 거야. 근데 머리 댕기머리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애들이 그 댕기머리를 줘 땡긴 거지, 희롱하면서. 근데 하이미의 사촌 오빠가 그걸 본 거야. 사촌 오빠가 광주 학교의 짱이었어요.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일본인 다 두들 팬 거지. 또 이제 그 정도 캡짱이면은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 많잖아. 우르르 가가지고 일본인들 때려버리고 패싸움을 한 겁니다. 일본인 학교하고 한국인 학교하고. 근데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는데 누구만 잡아가요? 한국인들만 잡아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누가? 신관회가 움직인 겁니다. 신관회가 뭘 파견해서 이거 진상조사해봐야 된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엄청나게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전국 학생들이 다 일어나라고. 이때 신간의 감시는 심하겠죠. 누가 움직였을까요? 또 학생들, 독서회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독서회들이 움직여서 전국 학교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전국 학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뭘 외칠까요? 이 세 가지를 외친 거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큰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고요. 요 이야기 보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방향을 얘들이 지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관의 내부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야, 이거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좀 온화하게 가자. 이렇게 좀 지도부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때 뭔가 사회주의자들이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있냐. 이럴 찰나에 또 어디에서 오다가 내려왔을까요? 코민테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 국공합작이 깨지거든. 공산당과 국민당이 등을 돌려요. 그리고 코민테른에서도 이제 헤어져라. 응? 그 자본주의 세력 밑에 있어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헤어지고 다시 너희의 본연의 임무 파업하고 계급투쟁하고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이러한 운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헤어지자. 얘들도 우리도 헤어지자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신간에는 몇 년에 없어지냐면 1931년에 신간에는 해소됩니다. 서로 그냥 등을 돌리고 자기 갈 길 가자 이렇게 갈라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195쪽 아래에 있지. 자, 1차 국공합작의 해소. 이 해소 이유가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됐고요. 또 하나는 누구의 지시입니까? 코민테른의 지시죠. 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갈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보면 다 받는 것 같아요. 우리 195쪽에 신간의 강령 보입니까? 요거 별표 치세요. 별표. 신간회가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두 번째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세 번째는 누구를 부인한답니까? 여기서 기회주의자들이 누굴까요? 얘들입니다. 예민. 우리 얘들이 무슨 주의자? 기회주의자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우리 신간의 강령 잘 기억합니다. 알겠죠? 이야기했어요. 별표 쳐놓고 수고했습니다.